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학교 급식 종사자 2명이 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폐암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까지 총 4명으로 늘었는데요. 그런데 급식실 환경과의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의 현황 점검도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열기로 달아오른 학교 급식실. 뜨거운 김으로 가득한 커다란 튀김솥 바로 앞에서 급식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 재료를 섞을 때는 힘겨운 소리가 절로 납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폐암 질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올해만 2차례 파업에 나설 정도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지난해, 폐암에 걸린 2명 가운데 1명이 올해 4월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또 춘천과 태백에서 폐암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1차 폐암 검진 때 폐암이 의심된 21명 가운데 현재까지 2차 검진을 통해 2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시도 교육청이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는 환기시설 개선 추진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담 대체 인력까지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장에도 급식 종사자 1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인력이 없어 나오지 못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환기시설 개선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급식실 전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점검이 진행 중인 곳도 급식실을 갖춘 전체 학교와 기관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워낙 큰 돈을 집행하면서 그냥 했다가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타당성에 대한 이제 그 용역을 진행을 내년에 이제 하려고 해요. 강원도교육청은 대체 인력을 18명 더 늘리고 내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급식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종합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훈련 소음과 경유 스모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원주 횡성 주민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2차례 공군 참모총장까지 만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싶었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정문과 남문 앞에서 어김없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에도 거르는 날 없이 꼬박 2년째입니다. 블랙이글스 훈련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1인 시위가 어느덧 2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와 트랙터 등 10여 대가 공군 부대 앞으로 모여듭니다. 블랙이글스 해체하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2년째를 맞아 원주 횡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전하거나 옮기지 못할 바에는 블랙이글을 즉각 해체하라! 주민들은 방위 목적이 아닌 고개 비행을 위한 팀이 왜 꼭 필요하냐며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또 블랙이글스 훈련 과정에서 배출되는 경유 스모크 성분 조사에 합의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 씨름하느라 조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군 본부가 지금처럼 주민들의 힘을 빼기 위한 지연 전술을 일관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없습니다. 진정성만 있다면 시간이 길게 소요되지 않을 분명한 거거든요. 공군 측은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를 선임하고 4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있었다며 스모크 성분 조사에 대한 공군 측의 최종안이 빠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이 안을 받아들인다면 경유 스모크의 유해성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기량과 국내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사랑받는 블랙이글스지만 주둔지에서는 2년째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공군, 나아가 국방부, 정부 차원의 전격적인 대화나 결단이 없는 한 이 안타까운 대치를 끝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의원 사업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가 한 해 예산안을 세울 때 챙겨주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말합니다. 강원도 실국마다 원만한 예산 통과를 위해 의원 사업비를 대부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0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MBC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 이름과 소속 상임위, 지역구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 사업명과 예산액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사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부서와 담당자까지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원도의 의원 사업비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과 농로 정비, 가드레일 공사 등 가지가지.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 해당 사람 협의 다 오케이 된 것만 대우만 주겠다 했어요. 1.5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민간단체의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 다양합니다. 의원 사업비는 강원도비로 시군비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쓰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시군과 협의 없이 사업을 끼워넣는 바람에 생기는 일입니다. 어떤 의원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가 뭐 저기 시설부사라고 그냥 나타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생각도 있지.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원 사업비가 1인당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이 49명이니까 무려 245억 원. 여기에 도의회 힘 있는 자리는 할당액이 더 많습니다. 의장 16억 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8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한 해 300억 원의 강원도 예산을 도의원에게 쥐어주는 셈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노조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 도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강원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없던 사업을 끼워 넣는 일도 흔합니다. 강원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은 사업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창작공연 월화전, 춘천 코리아 오픈 태권도 대회, X선 검진 차량 등입니다.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무기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새로운 사업까지 넣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자치단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주민 편익 사업들을 대신 반영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정 부분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하여튼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도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자원은 의원 사업비. 공개 신청과 사업의 적정성 분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지정된 강릉 올림픽 특구에 추가로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올림픽 특구는 3곳에서 추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로하스 휴양 특구의 차이나 드림시티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골자로 하는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2018년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들이 들어선 이후 현재 3곳에서 나머지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강릉시 송정동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후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가운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천여 실의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포와 사근진 해수욕장 사이에는 5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짓는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최근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고시됐고 토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포대 초등학교 인근에는 25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강원도의 특구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강릉시는 남아있는 특구 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6년 ITS 세계 총회의 손님 맞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ITS 총회도 있고 굵직한 이제 구제대회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에 좀 준공이나 이런 게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한편 또 다른 올림픽 특구인 로하스 휴양 특구의 차이나 드림시티는 수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해 복합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영주 자격이 부여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까지 계획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만 마친 뒤 진척이 없습니다. 당초 2021년 초 종료될 뻔했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직 남아있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원도의회 의장의 사퇴와 갑질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권혁열 의장의 갑질과 폭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있고 의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직원은 막말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교체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구 참사 애도 기간 중에 의장이 회식을 벌인 정황이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강원도의 보증 채무 2,050억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2,050억 예산이 김진태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따른 명백한 나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 지사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8개 사업 67억 49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30억 원과 평화통일교육 1억 5천만 원, 기초학습 지원단 운영 예산 18억 8천만 원과 학부모 동아리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예결특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효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80대 이상 1인 가구의 구급 이송 신고 건수는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는 30건입니다. 월별로는 12월에 고독사 관련 구급 이송이 27건으로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방당국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119 안심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 결과 64,139명이 강원도의 명산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Z세대인 2030 세대가 15,468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 9개 시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산에도 24,171명이 방문해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도관광재단은 내년에도 숨은 명산과 트레킹 코스를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용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단일금리 산정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만성 간질환과 전립선암, 뇌손상, 안면골 골절 등 4개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12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실증 사업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유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존을 춘천과 원주에 구축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실시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에 기부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다르지만 출생지에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27.6%였습니다. 출생지 기부 희망자는 40대 28.2%, 50대 이상이 30.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지와 출생지 외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10.5%였고 재해 발생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전국 33개 지역이 교육부의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0년 도입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민 수요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목표로 선정 지역마다 1억 원과 함께 지역별 기획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개별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관광여행 총회에 참가해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홍보합니다. 강릉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 관광비즈니스협회 서밋에 참가해 강릉의 마이스 산업을 알리고 향후 총회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와 국제비즈니스관광협회는 총 80개국 38개 지부 856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강릉시는 외국인 관광 유치와 비즈니스 여행 산업 발전을 위해 교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한 곳에서 타고 내리는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오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종합터미널 운영을 위한 터미널 운영사의 협의가 최근에야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사흘 늦어진 13일부터 통합 운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원주에서 다른 지역을 오가는 버스를 타려면 시외 고속 구분 없이 모두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외 터미널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해시가 수도권과 대전권 관광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과 대전권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를 모아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5대 권역별 관광지와 신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2023년 관광 인센티브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자료에 따르면 790만 명이 동해시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28.4%인 220만 명이 경기도와 대전권의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군과 평창군이 올림픽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선군과 평창군은 올림픽 국가정원 공동 운영 협약식을 열고 2018 겨울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공동 운영에 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10월 평창군과 강릉시에 올림픽 국가정원 공동 운영 협약을 제안했고 평창군의 화답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평창군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경무 기피팀을 선정하고 실질적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급에서 8급 직원 444명을 대상으로 경무 기피팀과 선호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